절대 아침에 달걀만 드시지 마세요. 근육이 무섭게 빠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0 넘은 분 32,000명을 15년 동안 추적한 결과입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11배 넘게 높은 식품이 지금 여러분 부엌 선반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4명 가까이가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대로 두면 반년 안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역이 됩니다. 장 보러 나가는데 자식 손을 빌리게 되고요. 오늘 그 8가지 식품을 8번째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훌쩍 뛰어넘는 1위 식품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짚어야 하고요. 페트병 뚜껑이 예전보다 잘 안 열리시죠? 아니면 걷는 속도가 느려져서 신호등을 다 못 건너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증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상태예요. 무서운 건 아프지도 않고 티도 안 난다는 겁니다. 암처럼 검사해서 딱 잡히지도 않고요. 그냥 어느 날 문득 힘이 없어졌다고 느낄 뿐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이 넘은 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이미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통장에 든 돈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잔고가 넉넉했어요. 그런데 60이 넘으면 월급은 줄고 빠져나가는 돈만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잔고는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1년에 근육이 한 살마다 얼마씩 사라지는지 아세요? 60 이후에는 해마다 몸 전체 근육의 일부가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겁주려고 꺼낸 게 아닙니다. 다행히 이 잔고는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어서도 근육은 다시 붙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올바른 재료를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단백질 하면 무조건 달걀부터 떠올리시거든요. 달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달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68 정혜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시내버스를 몰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꼭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퇴직 3년 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버스 계단을 수십 년 오르내리던 다리가 집 앞 언덕도 버거워진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아셨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걀은 매일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예전만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몸은 단백질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60이 넘은 몸은 같은 신호에 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근합성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단백질을 보고도 시큰둥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좋은 단백질을 넣어줘야 겨우 본전입니다. 달걀 하나에 든 단백질로는 이 둔해진 스위치를 켜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8가지 식품은 하나같이 우리 시장과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것들입니다. 비싼 약도 수입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8번째, 식품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이 강한 순서로 하나씩 올라가겠습니다. 각 식품마다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드셔야 흡수가 2배로 뛰는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는 대부분이 놓치는 근육 스위치의 비밀과 지금 근육을 저금해 두어야 하는 진짜 이유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위 식품에서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8번째 식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거의 다 있는 식품이에요. 바로 두부입니다. 혹시 두부는 다 아는 건데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두부 한 모에는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100g에 8g 정도예요.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이시죠? 하지만 두부의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식물성인데도 우리 몸이 놀랄 만큼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께 이만한 첫걸음이 없어요. 두부 안에는 근육에 직접 말을 거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육에게 지금 다시 지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작은 일꾼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달걀이나 살코기를 곁들여 보세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단백질 흡수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시금치 같은 진한색 채소를 더하면 한 그릇이 아주 균형 잡힌 밥상이 됩니다. 아침이 바쁘시면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 살짝 부치고 달걀물을 입혀 드셔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7번째는 많은 분들이 요즘 자주 찾으시는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예요. 보통 요거트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물기를 오래 걸러낸 요거트라서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이 2배가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장을 지키는 좋은 균이 가득해요. 근육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장이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장이 새는 바가지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릭 요거트는 그 바가지를 튼튼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을 담고 딸기나 바나나 몇 조각을 올리세요.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뿌리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집니다.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설탕이 많이 든 과일 맛 요거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맛에 가려서 정작 필요한 건 얼마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 일반 요거트를 얇은 천에 받쳐 물기만 빼도 비슷하게 진한 요거트가 됩니다. 돈도 아끼고 마음도 놓이시죠. 6번째 식품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우리 밥상엔 조금 낯선 손님일 수 있어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저는 이걸 잊혀진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25g 가까이 들어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것보다도 높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붙잡아둡니다.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반가운 식품이에요. 근육도 지키고 혈당도 다스리니 일석이조입니다. 병아리콩은 조리 전에 반드시 물에 불려야 합니다. 4시간 정도 담가두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삶아서 단호박과 함께 볶으면 달큰하니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곱게 갈아서 올리브유와 소금을 넣고 빵에 발라 드셔도 됩니다. 이건 이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나 브로콜리처럼 새콤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까지 좋아져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아둔 병아리콩은 냉장고에서 사흘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으니 넉넉히 만들어 두세요. 5번째는 퍽퍽해서 피하셨을지도 모를 식품입니다. 닭가슴살이에요. 혹시 닭가슴살은 목이 메어서 싫다고 하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 방법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습니다. 기름기는 거의 없고요. 살은 찌우지 않으면서 근육만 채우고 싶은 분께 딱 맞습니다. 값도 부담이 없어서 매일 드시기에 좋아요. 문제는 딱 하나, 부드럽게 만드는 요령을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요령은 이렇습니다. 조리 전에 소금과 전분가루를 살짝 묻히고 물기를 조금 남겨두세요. 그러면 속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절대 오래 익히지 마세요. 오래 익힐수록 고기는 질겨집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찌면 향도 좋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이가 약하시면 잘게 다져서 완자로 빚어 국에 넣어보세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양배추와 함께 가늘게 볶으면 비타민까지 챙기는 한 끼가 됩니다. 4번째 식품은 특히 60 넘으신 분들께 제가 꼭 권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어예요. 연어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어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기름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근육은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새 가구를 들이기 어려운 것과 같아요. 연어는 그 불부터 꺼주면서 근육이 자랄 자리를 마련합니다. 심장 혈관까지 함께 챙겨주니 그야말로 효자식품입니다. 연어는 굽는 것보다 찌는 편을 권합니다.
기름이 적게 나와 소화에 편하거든요. 생강과 대파를 얹어 8분 정도 찌고 연한 간장을 살짝 두르면 그만입니다. 대사가 활발한 낮에 드시면 더 좋아요. 소화가 약하신 분은 현미를 섞어 연어죽을 끓여 드셔보세요. 속이 편하면서도 든든합니다. 버섯이나 달걀처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뼈와 근육에 두루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상위 세 자리가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와 주세요. 세 번째 식품은 아시아 밥상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것입니다. 풋콩이에요. 깍지째 삶아 드시는 그 초록콩 말입니다. 풋콩 100g에는 단백질이 27g 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간식으로 툭툭 까드시기에도 좋아요. 마늘을 넣고 살짝 볶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달걀과 함께 부드럽게 볶으면 단백질을 2배로 챙기는 한 끼가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알맞게 드세요. 배추나 시금치를 곁들이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식품입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슬쩍 예고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퀴노아입니다.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슈퍼곡물이라고 부르는 곡식이에요. 왜 이런 별명을 얻었을까요? 퀴노아 100g의 단백질은 14g 정도로 숫자만 보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넣어줘야 하는 9가지 필수 재료가 퀴노아 하나에 전부 들어있어요. 이건 고기나 생선에 견줄 만한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곡식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 특별함은 하버드 의과대학과 유럽 영양학회가 5년에 걸쳐 함께 연구해 밝혀낸 사실입니다. 퀴노아는 활용하기도 쉽습니다. 현미나 잡곡과 같은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됩니다. 깨끗이 씻어 30분 불렸다가 평소처럼 안 치세요. 흰쌀밥 대신 이 밥으로 바꾸기만 해도 밥상이 한 단계 건강해집니다. 삶아서 채소와 함께 상큼하게 무치면 더운 날 입맛 없을 때 그만이에요. 소화가 약하신 분은 닭고기를 곁들여 죽으로 끓여 드셔보세요. 물과 곡식의 비율은 물을 2배로 잡으면 알맞습니다. 조리 전에는 겉면을 충분히 헹궈야 쓴맛이 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콩입니다. 그 흔한 콩이 어떻게 1위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른 콩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36g 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달걀보다 4배가 훌쩍 넘는 양입니다. 닭고기보다도 연어보다도 높아요. 식물성 식품에서는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엌 선반의 그 식품이 바로 이 콩이었습니다. 콩의 힘은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그 작은 일꾼이 콩에도 가득하거든요. 게다가 나이든 몸의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예순 이후에 특히 잘 맞습니다. 마른 콩을 4시간 불려 갈비와 함께 푹 끓이면 국물이 깊고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얻습니다. 검은 콩과 섞어 조림으로 만들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서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콩은 서늘하고 바람 잘 드는 곳에 두면 몇 달을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이 흔하고 값싼 콩 한 줌이 10만원짜리 보충제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가지 재료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놓쳐서 좋은 걸 드시고도 효과를 못 봅니다. 아무리 값진 단백질을 넣어도 근육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 스위치는 어떻게 켤까요? 핵심은 한 끼에 얼마나 넣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짓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아무 때나 켜지지 않아요. 한 끼에 일정한 양의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딸깍하고 켜집니다. 찔끔찔끔 나눠 넣으면 스위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 둔해진 몸은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국물에 밥만 말아 후루룩 드시면 그 끼니는 근육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한 끼에 손바닥만한 두부와 달걀 하나, 콩 한 줌을 함께 드시면 스위치가 확실히 켜집니다. 그럼 무조건 많이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한 끼에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는 단백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60 넘은 몸은 한 끼에 25에서 30g 정도까지만 제대로 씁니다.
그 이상을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 남는 건 근육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콩팥과 간의 일거리만 늘립니다. 김해에서 식당을 하시는 66 한복자 씨가 그러셨어요.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한 끼에 달걀 3개, 닭가슴살에 두부까지 몰아드셨답니다. 일주일 만에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좋은 걸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하루 3끼에 나눠 드시라고요.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 이렇게 3번 스위치를 켜는 게 한 번 몰아 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저녁 단백질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과 점심엔 그럭저럭 챙기시는데 저녁은 국에 김치로 대충 넘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저녁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밤새 몸은 재료 없이 공사를 하려다 제 근육을 헐었습니다. 그러니 저녁에도 두부 반 모나 생선 한 토막은 꼭 곁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달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갑자기 웬 햇볕이냐 싶으시죠? 우리 몸이 근육을 잘 쓰려면 비타민 D라는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음식보다 햇볕을 쬐 때 몸속에서 더 잘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넣어도 근육이 힘을 잃습니다. 하루 2, 30분 점심 무렵에 팔다리를 걷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버섯이나 달걀에도 이 성분이 조금 들어있으니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햇볕은 근육에게 짝꿍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대부분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근육 저금통입니다. 앞에서 근육이 통장 잔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잔고는 평소엔 그냥 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거나 크게 다쳐 몸져 누웠을 때 진짜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병으로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무서운 속도로 빠집니다. 일주일 누워 있으면 몇 달치 근육이 사라지기도 해요. 이때 몸은 어디서 재료를 꺼냈을까요? 바로 평소에 저축해둔 근육입니다. 근육이 넉넉한 분은 이 저금을 꺼냈으면서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저금이 바닥난 분은 작은 병에도 회복이 더디고 자리보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근육이 많은 분이 훨씬 빨리 걷고 빨리 퇴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분들께 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근육을 저금할 때입니다. 아프고 나서 채우려면 이미 늦습니다. 건강한 오늘 하루하루가 통장에 근육을 넣는 날인 거예요. 곡성 산골에 90세까지 정정하게 밭일을 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결을 여쭈니 별거 없다고 하셨대요. 평생 아침 저녁으로 콩과 된장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넣은 그 콩이 90이 넘도록 할머니를 2발로 서 있게 한 저금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근육을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빼서 쓰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에 밥, 김치, 그게 전부였다면 오늘은 잔고가 줄어든 날입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두부 한 조각, 콩 한 줌만 더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90에도 근육은 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냥 약국에서 파는 단백질 보충제 한 통 사 먹으면 편하지 않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해마다 수십만 원을 아끼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값부터 따져볼까요? 시중에 파는 단백질 보충제 한 통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비싼 건 10만 원까지 하죠. 한 통이 한 달쯤 가니까 1년이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제 자연식품을 볼까요? 마른 콩 한 봉지는 몇천 원이면 일주일을 드시고요. 두부 한 모는 2, 3천 원. 닭가슴살도 한 근에 10,000원 안팎입니다. 꼼꼼히 계산해보면 자연식품으로 얻는 단백질 값은 보충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건 어림짐작이 아니라 실제 장바구니 값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과 흡수입니다. 보충제는 뽑아내고 가공하고 오래 보관하려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있던 영양소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산업 가공을 거치며 영양 가치의 3분의 1 넘게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연식품의 단백질은 혼자 오지 않아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같은 수백 가지 친구를 데리고 함께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도와서 흡수를 끌어올립니다. 도쿄대학과 유럽영양학회가 함께 연구한 결과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합성 보충제보다 20% 가까이 높았습니다. 연어를 드시면 단백질에 더해 심장에 좋은 기름과 뼈에 좋은 성분을 함께 얻습니다. 콩을 드시면 단백질에 더해 소화를 돕는 섬유와 피를 만드는 철분을 함께 얻고요. 이런 조합은 어떤 한 통의 가루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안동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64 박정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육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값비싼 보충제를 몇 통씩 들이셨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별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보충제를 끊고 아침엔 콩밥에 두부, 점심엔 생선, 저녁엔 닭고기로 3끼를 나눠 드셨어요. 석 달 뒤 다시 몸을 재보니 근육이 눈에 띄게 붙어 있었습니다. 들인 돈은 오히려 3분의 1로 줄었고요. 박정호 씨가 그러셨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그럼 보충제는 아예 필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한된 경우엔 도움이 됩니다.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밥을 제대로 못 드실 때입니다. 음식 흡수가 크게 떨어지는 병을 앓고 계실 때도 그렇고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 후 분명히 권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조차 보충제는 잠깐 쓰는 임시수단일 뿐이에요. 목표는 언제나 자연스러운 밥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광고가 아무리 화려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주일 만에 10년이 젊어진다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거의 거짓입니다. 자, 좋은 재료도 알았고 스위치 켜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근육 이야기에서 절반이 빠졌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짓는 벽돌이에요. 하지만 벽돌만 쌓아둔다고 집이 서지는 않죠. 벽돌을 실제로 쓰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를 보면 단백질을 챙기면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신 분들은 근육이 붙는 효과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서 걷고 일어서는 힘을 살립니다. 팔짱을 끼고 천천히 10번만 해보세요. 둘째는 서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기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균형을 잡아줘서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벽이나 식탁을 살짝 잡고 하시면 안전합니다. 셋째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며 걸으면 온몸이 깨어나고 피가 잘 돕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5분만 해보세요. 넷째는 물병 들어 올리기입니다. 작은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세요. 팔과 어깨에 힘이 붙어서 문 열고 물건 드는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15을 세세요. 근육을 풀어주고 다음날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이든 식사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쯤 지난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단백질이 막 몸으로 들어온 참이라 운동이 그 재료를 근육으로 정확히 실어 나릅니다. 다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너무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는 하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밝고 넓은 곳에서 하세요. 혈압이나 당뇨,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젊은 선수처럼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 15분씩 꾸준히가 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드시면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로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지금부터 꼭 피하셔야 할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수는 건강을 오히려 해치기도 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몸은 그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물을 더 많이 씁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힘겹게 일해야 하고요. 오래되면 탈이 납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챙기시는 만큼
물도 챙기세요. 하루에 7, 8잔을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궁합입니다. 좋은 단백질도 엉뚱한 짝을 만나면 흡수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 진하게 우린 녹차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찬물 속 떫은 성분이 단백질과 철분을 붙잡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중간에 진한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차나 커피는 식사하고 한두 시간 지난 뒤에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붉은 고기를 드시면서 술을 곁들이는 것도 관해 부담을 키우니 삼가세요. 세 번째 실수는 아침에 몰아드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아침에 잔뜩 드시고 저녁을 대충 넘기면 몸은 밤새 재료가 부족합니다. 근육은 3번 나눠 켜야 하는 스위치예요. 한 번 세게 켜고 2번 꺼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손바닥만큼씩 고르게 나누세요. 이게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식물성 단백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나 생선만 진짜 단백질이고 콩이나 두부는 못하다고 여기십니다. 이건 오래된 오해예요.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재료를 채워줄 뿐 아니라 고기에는 없는 섬유와 무기질을 함께 줍니다. 게다가 혈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적어서 예순 이후에 특히 잘 맞습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비율은 동물성 절반, 식물성 절반입니다. 고기만도 콩만도 아닌 반반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씹기 힘들다고 단백질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가 약하거나 틀니가 불편하신 분들이 자주 이러십니다. 고기가 질겨서 못 먹겠다며 국물에 밥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씹는 힘과 근육은 서로 물고 물립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턱 근육도 약해지고 씹기 어려우면 단백질을 더 못 드시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방법은 있어요. 두부, 달걀찜, 생선살, 곱게 간 콩, 완자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드셔도 단백질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화려한 광고를 덜컥 믿는 것입니다. 요즘 근육에 좋다는 제품 광고가 넘쳐납니다. 일주일 만에 근육 완성, 10년이 젊어짐 같은 문구가 흔하죠.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놀라운 결과를 약속하면 거의 거짓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값이 지나치게 싸거나 비싸거나 성분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제품은 손대지 마세요. 정말 필요하시면 의사와 상의하고 허가된 약국에서만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제품에 걸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이 6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또래보다 앞서 계신 겁니다. 대부분은 이걸 몰라서 좋은 재료를 놓고도 헛발질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실제 하루 밥상에 어떻게 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밤새 비어있던 몸의 첫 스위치를 켜는 끼니예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 달걀물을 입혀 붙이고 현미와 퀴노아를 섞은 밥 반 공기를 곁들이세요. 여기에 그릭 요거트 한 그릇과 과일 몇 조각이면 완벽합니다. 바쁘신 날엔 전날 밤 그릭 요거트에 곡물을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그대로 꺼내 드셔도 됩니다. 조리 시간 없이도 든든한 한 끼가 되지요. 이 한 끼면 아침 스위치는 확실하게 켜집니다. 점심은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이라 든든하게 채우는 게 좋습니다. 연어를 생강과 함께 쪄서 연한 간장을 두르고 병아리 콩을 넣은 잡곡밥을 곁들이세요. 반찬으로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진한색 채소를 올리면 흡수까지 좋아집니다. 생선이 부담되는 날엔 닭가슴살을 표고버섯과 함께 쪄서 드셔도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은 닭고기와 퀴노아를 넣어 죽으로 끓이면 속이 편하면서도 단백질은 그대로 챙깁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러나 단백질만은 거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을 대충 넘겨서 밤새 근육을 헐었습니다. 된장을 푼 두부국 한 그릇에 콩조림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풋콩을 삶아 반찬으로 올려도 좋고요. 잠들기 직전 과식은 피하되 두부반 모나 생선 한 토막 정도의 단백질은 꼭 넣어주세요. 이 저녁 한 술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 근육을 조용히 지어 올립니다. 이렇게 새끼를 그려보니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특별한 재료도 비싼 도구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시장과 마트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물 자주 드시고 점심 무렵 동네 한 바퀴 돌며 햇볕을 쬐고 식후 30분 뒤 가벼운 운동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순 이후 근육을 지키는 하루의 전부입니다. 이쯤에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 드릴게요. 첫째, 콩팥이 안 좋은데 단백질을 늘려도 되냐고 물으십니다. 이미 콩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건강한 분이라면 이 정도 단백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만 넉넉히 드시면 됩니다. 둘째, 소화가 약한데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십니다. 콩은 충분히 불리고 푹 익히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곱게 갈아주기나 스프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신다는 분도 많으십니다. 이럴 땐 향과 식감을 바꿔보세요. 표고버섯이나 마늘로 향을 더하고 부드러운 완자나 죽으로 형태를 바꾸면 훨씬 잘 넘어갑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넷째, 채식을 하는데 괜찮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콩, 두부, 병아리콩, 퀴노아만으로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퀴노아는 그 자체로 완전한 단백질이니 든든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내일 아침 밥상이 그려지시나요? 두부 한 조각, 콩 한 줌, 요거트 한 그릇.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내일 아침에 더해 보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근육을 저금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반년 뒤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는 두 다리를 만듭니다. 전주시장에서 올해 콩나물을 파셨던 68 김말순 씨 이야기로 이 대목을 마무리할게요. 무릎이 아파 장사를 접고 집에만 계시던 분입니다. 처음엔 기력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따님이 이 방법을 권해 아침마다 콩밥에 두부, 점심에 생선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엔 마당을 10바퀴 도는 걸로 운동을 대신하셨고요. 석 달이 지나자 스스로 시장에 다시 나가실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김말순 씨가 그러셨대요. 다리에 힘이 붙으니 세상이 다시 넓어졌다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그냥 힘이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 하나가 무너지면 몸 곳곳에서 도미노처럼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왜 오늘 이 이야기가 목숨과 직결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넘어짐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할 때 버티지를 못합니다. 젊을 땐 발을 헛디뎌도 얼른 중심을 잡았죠.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 그 찰나에 주저앉습니다. 60 넘어 넘어지는 게 왜 무섭냐면 뼈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받고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요. 그 사이 근육은 또 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진 뒤로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이 곧 뼈를 지키는 일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근육은 혈당과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피 속에 당이 들어오죠. 이 당을 가장 많이 받아 쓰는 창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넉넉하면 당을 척척 받아 저장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당을 받아줄 창고가 작아져서 피 속에 당이 넘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있던 당뇨가 나빠지기 쉽습니다. 혈당약을 아무리 잘 챙겨도 근육이 계속 빠지면 밑 빠진 독이에요.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는 게 혈당 관리의 숨은 절반입니다. 세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근육 속에는 몸이 병과 싸울 때 꺼내 쓰는 재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감기든 폐렴이든 몸에 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를 급히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료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이 넉넉한 분은 병치레를 해도 금세 털고 일어납니다. 근육이 바닥난 분은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회복이 더딥니다. 나이 들어 잔병치레가 잦아지는 데는 근육이 빠진 탓도 큽니다. 네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열량을 더 태웁니다. 근육이 빠지면 이 난로가 약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습니다. 특히 뱃살로요. 그러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이상한 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살로 여기시는데 사실은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차지한 신호입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손 쓸 때입니다.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자주 넘어질 뻔하거나 혈당이 조금씩 오르거나 감기가 오래 가거나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거나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근육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다행히 이 신호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료와 방법이 바로 그 답이에요. 춘천에 사시는 이른둘 서만복 씨가 그러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운이 없다고만 여기셨대요. 그러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깁스를 하고 2달을 지내는 동안 다리 힘까지 쭉 빠져서 지팡이를 짚게 되셨어요. 그때서야 근육의 무서움을 아셨답니다. 퇴원 후 아침마다 콩과 두부를 챙기고 매일 의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반년 뒤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어요. 서만복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다고요. 자, 이제 다시 밝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식품을 어떻게 하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짚어드릴게요. 아무리 좋아도 매일 똑같으면 손이 안 가니까요. 먼저 콩입니다. 오늘의 1위인 만큼 활용법을 넉넉히 알려드릴게요. 콩은 밥에 넣어도 좋고 조림으로도 국으로도 씁니다. 마른 콩을 한 번에 많이 삶아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편합니다. 검은 콩, 흰 콩, 강낭콩을 번갈아 쓰면 맛도 색도 지루하지 않아요. 콩을 가라두유로 만들어 드셔도 되는데 시판두유는 설탕이 많으니 집에서 만들거나 무가당을 고르세요. 콩자반을 만들 땐 설탕을 줄이고 대신 대추나 다시마로 은은한 단맛을 내면 훨씬 건강합니다. 두부는 값싸고 부드러워 매일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부칠 때 기름을 적게 쓰려면 물기를 꼭 눌러 빼세요. 찌개에 넣을 땐 마지막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고요. 연두부는 소화가 약하신 분께, 단단한 두부는 부침이나 볶음에 좋습니다. 퀴노아는 밥에 섞는 게 가장 쉽지만 삶아서 샐러드나 죽에 넣어도 됩니다. 한번 삶아 냉장해 두면 사나흘은 두고 쓸 수 있어요. 병아리 콩도 마찬가지로 넉넉히 삶아 냉장해 두면 국, 볶음, 샐러드에 두루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달걀만 드시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달걀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이에요. 다만 달걀 하나에만 기대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달걀은 오늘 알려드린 콩, 두부, 생선과 함께 팀을 이룰 때 진짜 힘을 냅니다. 아침에 두부 부침에 달걀물을 입히거나 푸콩볶음에 달걀을 더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웁니다. 달걀은 주연이 아니라 좋은 조연으로 쓰실 때 가장 빛납니다. 예산이 빠듯하신 분들을 위해 값싸게 단백질을 채우는 순서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싸고 든든한 건 마른 콩과 두부입니다. 이 둘만 꾸준히 드셔도 기본은 됩니다. 거기에 달걀을 더하고 생선은 살이 많고 값이 눅은 고등어나 삼치를 고르세요. 닭가슴살은 냉동으로 넉넉히 사두면 한 근당 값이 내려갑니다. 제철 채소를 곁들이면 값도 아끼고 영양도 챙깁니다. 비싼 수입 식품이나 보충제 없이도 얼마든지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애써 산 식품을 상하게 하면 돈도 건강도 잃으니까요. 마른 콩과 퀴노아는 서늘하고 바람 잘 드는 곳에 밀봉해 두면 오래 갑니다. 두부는 물에 담가 냉장하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생선과 고기는 한번 먹을 만큼씩 나눠 냉동하세요. 한꺼번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 맛도 영양도 떨어집니다. 삶은 콩이나 병아리 콩은 사흘 안에 드시고 남으면 냉동해 두세요. 계절에 맞춰 드시는 지혜도 더해볼까요? 더운 여름엔 퀴노아 샐러드나 시원한 두부처럼 산뜻한 것이 입맛을 살립니다. 추운 겨울엔 콩과 갈비를 넣은 뜨끈한 국이 몸을 데우고 기력을 채웁니다. 봄, 가을엔 제철 나물과 두부를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을 따라 형태만 바꿔도 같은 재료가 매번 새롭게 느껴집니다. 질리지 않아야 오래가고 오래가야 근육이 붙습니다. 이제 근육을 두고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좋은 재료를 놓고도 헛고생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건강하단 말이에요. 활동량이 줄었으니 조금만 먹으라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름지고 단 것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은 예외예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챙기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근합성 저항 때문입니다.
몸이 단백질에 둔해졌으니 더 넣어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밥상 전체는 소박하게, 단백질만은 넉넉하게. 이게 예순 이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단백질은 콩팥의 나쁜이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미 콩팥병을 진단받으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건강한 분이 이 말 때문에 단백질을 겁내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한 콩팥은 이 정도 단백질을 거뜬히 처리합니다. 물만 넉넉히 드시면 됩니다. 막연한 걱정으로 근육을 잃지 마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운동만이 근육을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은 아예 포기하시죠. 그런데 재료 없이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습니다. 벽돌 없이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집이 안 서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운동을 못 하셔도 단백질을 잘 챙기면 근육이 덜 빠집니다. 광주의 윤말녀 씨가 그 증거였죠. 운동이 어려우시면 식사부터 바꾸세요. 재료가 먼저입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보충제가 밥보다 낫다는 생각이에요. 광고를 오래 보면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 자연식품이 값도 싸고 흡수도 좋고 안전합니다. 보충제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 잠깐 쓰는 임시수단일 뿐이에요. 밥이 약입니다. 부엌 선반에 콩과 두부를 믿으세요.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마른 사람은 근감소증과 상관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겉으로 말라 보여도 속 근육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른 분들이 근육까지 적어서 더 위태로운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는 분도 근육이 빠진 신호입니다. 체형과 상관없이 예순이 넘으면 누구나 근육을 챙기셔야 합니다. 거울 속 겉모습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 5가지 오해만 벗어던지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참 앞서 계신 겁니다. 대부분은 이 오해에 갇혀 평생 근육을 잃으면서도 그저 나이 탓만 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그 굴레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5가지 오해 중에 혹시 여러분이 믿고 계셨던 게 있으셨나요? 적게 먹어야 한다고, 운동 못하니, 소용없다고, 마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밥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몸이 바뀝니다. 오늘의 일이었던 콩을 조금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콩이라고 다 같은 콩이 아닙니다.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 힘이 있어요. 노란 메주콩은 두부와 된장의 바탕이 되는 기본 콩입니다. 검은 콩과 서리태는 나이 든 몸에 특히 좋은 성분이 진하게 들어있어 밥에 섞으면 좋습니다. 렌틸콩은 불리지 않고도 금방 익어서 바쁜 날 국이나 스프에 넣기 편해요. 강낭콩은 밥에 넣으면 포슬포슬 든든합니다. 여러 콩을 번갈아 드시면 맛도 영양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선도 비싼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등푸른 생선이 근육과 혈관에 두루 좋아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에는 염증을 잡는 좋은 기름이 가득합니다. 구이도 좋지만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면 기름이 적게 나와 속이 편합니다. 통조림 생선도 급할 땐 훌륭한 단백질이에요. 다만 국물의 소금기는 헹궈내고 드세요. 연어가 부담되는 날엔 이런 생선으로 얼마든지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 안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유만 드시면 배가 부글거리고 설사를 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은 그릭 요거트를 조금씩 드셔보세요. 발효 과정에서 부담스러운 성분이 줄어들어 우유보다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면 요즘 나오는 속 편한 우유를 고르시거나 두유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단백질을 얻는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길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단백질 짝꿍을 총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알면 같은 음식으로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콩이나 고기의 철분은 새콤한 채소와 만나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그러니 콩밥에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곁들이세요. 둘째, 생선이나 달걀의 칼슘은 햇볕에서 얻는 성분과 만나야 뼈로 갑니다. 점심 무렵 산책과 함께라면 더 좋습니다. 셋째, 곡식과 콩은 서로의 부족한 재료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콩밥, 현미 콩밥이 그렇게 훌륭한 겁니다. 이 3가지 짝꿍만 기억하셔도 밥상이 확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짝도 다시 짚어드릴게요.
고기나 생선을 진한 차나 커피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막힙니다. 식사 중엔 물이나 국을 드시고 차는 한두 시간 뒤에 즐기세요. 짠! 반찬과 단백질을 함께 몰아 드시면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간은 늘 싱겁게 하시고요. 이런 작은 궁합 하나하나가 쌓여 몇 달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일은 김성태 씨 이야기를 더해드릴게요.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라 처음엔 싱거운 밥상을 못 견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늘과 버섯으로 감칠맛을 더하니 싱거워도 맛있다는 걸 아셨어요. 콩밥에 등푸른 생선, 싱겁게 조린 두부로 밥상을 바꾸고 매일 마당을 걸으셨습니다. 넉 달 뒤 혈압도 내려가고 다리에 힘도 붙으셨어요. 김성태 씨는 싱겁게 먹으니 오히려 재료 본맛을 알겠다고 하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65 이봉여 씨는 자식들 다 키우고 혼자 되신 뒤 끼니를 자주 걸으셨습니다. 혼자 먹자고 차리기가 귀찮으셨던 거죠. 그러다 기력이 떨어져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퇴원 후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한 번에 콩과 병아리콩을 넉넉히 삶아 냉동해 두고 몇 끼니 꺼내 데워 드셨어요. 차리는 수고를 덜어놓으니 거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혼자시라도 미리 만들어두는 지혜 하나로 밥상이 지켜집니다. 이봉여 씨처럼 나를 위해 한 끼를 정성껏 차리는 일, 그게 나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실제로 몸에 붙이는 사주 계획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사흘 만에 지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는 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첫째 주에는 딱 하나만 바꾸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더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 국에 밥만 드셨다면 거기에 두부 한 조각이나 달걀 하나 또는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을 더하세요. 다른 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첫 주의 목표는 아침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몸에 새기는 것 뿐입니다. 작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둘째 주에는 저녁을 챙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그 저녁 단백질 말입니다. 저녁상에 두부국이나 생선 한 토막, 콩조림 한 접시를 더하세요. 아침과 저녁 두 끼의 스위치가 켜지면 몸은 밤새 근육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주부터 잠자리가 조금 더 개운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주에는 몸을 움직입니다. 식사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이제 운동을 더 할 차례예요. 아침이나 저녁 식사 30분 뒤에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제자리 걷기 5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딱 5분이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다리 들기와 물병 들기를 더하세요. 근육은 재료와 신호가 만날 때 비로소 자랍니다. 넷째 주에는 점심까지 완성하고 물과 햇볕을 챙깁니다. 이제 세 끼 모두 단백질이 들어가고요. 하루 7, 8잔의 물과 점심 무렵 2, 30분의 햇볕 산책을 더하면 됩니다. 4주가 지나면 이 모든 게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루 일과가 됩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릴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장바구니를 들 때 예전보다 한결 가볍다는 걸요. 그럼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앉았다 일어날 때 손으로 무릎을 덜 짚게 됩니다. 둘째, 페트병 뚜껑이나 반찬통이 예전보다 수월하게 열립니다. 셋째,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오래 걸어도 덜 지칩니다. 넷째, 잠에서 깼을 때 몸이 덜 뻣뻣합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둘 느껴지면 근육이 다시 붙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석 달이면 남들도 알아볼 만큼 달라지십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부부가 계시면 두 분이 같이 드시고 같이 걸으세요. 서로 챙겨주면 빼먹지 않게 됩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는 오늘 배운 걸 전화로 알려주세요. 부모님 근육 지켜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요. 손주가 놀러 오면 마당에서 함께 걷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결국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있으려는 일입니다. 여기서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물론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두 발로 어디든 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삶, 그 자유를 지키는 게 근육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 콩 한 줌을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못 들었을까요? 사실 저도 오래 그게 의아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조금 씁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나이 들면 기운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셨고 주변이 다 그랬으니까요. 기운이 없으면
그저 보약 한 첩 지어 드시는 걸로 넘겼습니다. 근육이라는 단어는 젊은 사람, 운동선수의 것으로만 여겼고요. 그래서 60 넘어 근육을 챙긴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낡은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근육을 더 열심히 챙겨야 한다는 게 오늘날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단백질 하면 무조건 고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약해지고 소화가 힘들어지면 단백질도 자연히 멀리하게 됐어요. 고기가 힘드니 단백질도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단백질은 고기 말고도 콩, 두부, 생선, 곡식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많고요. 고기를 못 드셔도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아셔도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돈이 안 됩니다. 콩과 두부는 너무 싸서 아무도 광고하지 않아요. 반면 값비싼 보충제는 열심히 광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자연스러운 답보다 화려한 광고가 더 크게 들렸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늘 소박한 쪽에 있었어요. 부엌 선반에 콩 한 줌, 두부 한 모. 이 흔한 것들이 그 어떤 값비싼 통보다 여러분의 두 다리를 오래 지켜줍니다. 근육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에 힘이 붙으면 마음도 함께 일어섭니다. 기운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죠. 그러다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점점 기운이 더 빠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붙어 몸이 가벼워지면 나가고 싶어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앞서 김말순 씨가 다리에 힘이 붙으니 세상이 넓어졌다고 하셨죠. 근육은 몸만이 아니라 삶의 반경을 넓혀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성은 뼈가 약해지기 쉬워서 근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이 뼈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거든요. 콩에는 나이 든 여성의 몸에 특히 잘 맞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콩과 두부, 생선을 꾸준히 드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이세요. 뼈와 근육을 함께 지키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 몸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그저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두부가 있나요? 콩이 있나요? 없다면 내일 장 보실 목록에 딱 두 가지만 적으세요. 콩 한 봉지와 두부 한 모. 그거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한 끼 스위치 하나 켜는 것부터예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상황에 따라 드시는 법이 달라야 효과가 큽니다. 몇 가지 상황별로 나눠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화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걸 드셔도 속이 불편해 자꾸 멀리하게 되죠. 이런 분은 형태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단단한 고기 대신 곱게 다진 완자, 생선살, 연두부, 콩을 갈아 만든 죽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덜하고요. 생강이나 물을 곁들이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음은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밥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같은 밥상이라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러니 두부나 생선, 콩 반찬을 먼저 한술 뜨고 채소를 드신 뒤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육이 붙으면 혈당 창고가 커지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짠조리를 조심하세요. 콩조림이나 생선구이에 간장을 많이 쓰면 애써 챙긴 건강이 반감됩니다.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고 대신 마늘, 생강, 버섯으로 감칠맛을 더하세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가 약하거나 틀니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고기가 질겨서 못 드시겠다면 굳이 애쓰지 마세요. 두부는 씹을 필요도 없이 부드럽고 달걀찜은 넘어가듯 들어갑니다. 생선살은 가시만 발라내면 연하고요. 콩은 푹 삶아 으깨면 잇몸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완자로 빚어 국에 넣으면 부드러우면서도 단백질은 그대로예요.
씹기 힘들다고 단백질을 포기하는 순간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형태만 바꾸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번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 조복순 씨는 오랫동안 입맛이 없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기력이 뚝 떨어져 걷기도 힘들어지셨어요. 따님이 매일 아침 두부와 달걀을 부드럽게 부쳐드리고 점심엔 생선죽을, 저녁엔 콩국을 챙겨드렸습니다. 2달이 지나자 스스로 반찬을 만드실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조복순 씨는 밥이 곧 약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74 강태식 씨는 평생 뱃일을 하셨는데 은퇴 후 급격히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에 콩가루를 타드시고 점심엔 고등어와 병아리 콩밥을 식후엔 갯바람 대신 동네를 걷는 걸로 바꾸셨어요. 3달 만에 팔에 다시 힘이 붙어 그물 손질을 다시 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7 윤말녀 씨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운동은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부터 바꾸셨어요. 새끼 단백질을 꼬박 챙기고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와 발목 돌리기만 하셨습니다. 무릎에 부담 없는 동작만 골라 하신 거죠. 넉 달 뒤 다리에 힘이 붙어 지팡이 없이 마실을 다니실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운동이 어려우시면 식사만이라도 먼저 바꾸세요. 재료가 튼튼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운동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자세가 어긋나면 효과가 반으로 줄고 자칫 다칠 수도 있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건 다리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반동을 쓰지 말고 힘으로 일어서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엔 팔걸이를 살짝 잡고 하셔도 됩니다. 10번이 힘드시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가 화장실에서 일어서고 버스에 오르는 힘을 만듭니다. 둘째, 서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기입니다. 식탁이나 벽을 한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었다 내립니다. 엉덩이 옆 근육이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라 넘어짐을 막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양쪽 각각 10번씩 하세요. 상체가 옆으로 기울지 않도록 곧게 세우는 게 요령입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실 때도 한결 안심입니다. 셋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무릎을 번갈아 배꼽 높이까지 들어 올리며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팔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온몸에 피가 돌고 심장이 부드럽게 데워집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5분만 해도 충분해요. 숨이 살짝 차오르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넷째, 물병 들어 올리기입니다. 500ml 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앞이나 옆으로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팔과 어깨에 힘이 붙어 손줄을 얹고 물건을 드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무겁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러 번이 좋습니다. 5째,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뒤엔 반드시 근육을 풀어줘야 다음날 뭉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발끝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당기는 느낌에서 멈추고 15을 셉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목과 어깨도 천천히 돌려 풀어주면 좋습니다. 절대 아프게 당기지 마세요. 시원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앉았다, 일어나기와 제자리, 걷기 2가지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늘리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입니다. 하루 몰아서 30분 하고 사흘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근육에는 훨씬 낫습니다. 근육은 꾸준함을 기억하거든요. 넘어짐을 막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근육 운동만큼 중요한 게 집 안 환경입니다. 방과 화장실 사이 문턱을 없애고 바닥에 걸리는 전선이나 이불을 치우세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다세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켤 수 있는 작은 불도 하나 두시고요.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미끄러운 바닥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일과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이런 신호가 오면 즉시 멈추세요.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할 때, 숨이 심하게 찰 때,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할 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입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예요.
쉬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지체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안전한 운동이 오래가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도대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어려운 숫자 말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은 손바닥입니다. 끼니마다 손바닥 하나, 두께와 크기만큼의 단백질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두부라면 손바닥만 한 토막, 생선이라면 손바닥만 한 토막, 콩이라면 한 줌 넉넉히요. 이렇게 3끼를 드시면 60 넘은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대략 채워집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60 넘은 분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넉넉히 드셔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근합성 저항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 나이 드셨다고 단백질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늘리셔야 해요. 다만 콩팥에 병이 있으신 분은 예외이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양을 정하세요.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를 단백질이 강한 순서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강한 건 마른 콩입니다. 100g에 36g 넘게 달걀의 4배가 훌쩍 넘습니다. 그 다음이 퀴노아인데 양보다 질에서 최고예요. 필수 재료 9가지를 모두 갖춘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은 풋콩이 27g 넘게, 병아리콩이 25g 가까이, 닭가슴살이 23g, 연어가 20g 넘게 들어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보통 요거트의 2배가 넘고요. 두부는 양은 적어도 소화가 가장 편한 첫걸음입니다. 이 8가지를 매일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 2~3가지만 골라 3끼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콩밥에 두부, 내일은 생선에 병아리콩, 모레는 닭고기에 퀴노아밥, 이렇게 돌려가며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도 골고루 채워집니다. 핵심은 매끼니 단백질 하나는 꼭 올리는 습관이에요. 이쯤에서 아침에 달걀만 드시는 밥상과 균형 잡힌 밥상을 나란히 비교해 볼까요? 달걀 하나만 있는 아침은 근육 스위치를 켜기엔 힘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두부 한 조각과 콩밥 반 공기만 더해보세요. 순식간에 스위치가 켜지는 든든한 밥상이 됩니다. 똑같이 준비하는 아침인데 근육에게 가는 신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일 아침 딱 2가지만 더해보시길 권합니다. 물 이야기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늘리면 물은 반드시 함께 늘려야 합니다. 둘은 짝꿍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고생하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사이사이 한 잔씩 이렇게 하루 7, 8잔을 나눠 드세요. 한꺼번에 몰아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가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드시는 게 요령이에요.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도 둔해지거든요. 잠도 근육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드셔도 근육이 더디게 붙어요. 그러니 밤에 푹 주무시는 것도 근육을 짓는 일의 하나입니다. 자기 전 과한 음식이나 진한 커피는 피하시고 낮에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 밤잠이 깊어집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는 것, 이 셋이 근육을 짓는 세 기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몸이 언제쯤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대략의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 흐름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 사흘은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낯선 밥상에 속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때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바로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덜 무겁다고 느끼십니다. 기운이 아주 조금 도는 느낌이에요. 이 주가 지나면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덜 짚게 됩니다. 한 달이 되면 주변에서 안색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세요. 기운이 도니 표정도 밝아지거든요. 석 달이 지나면 근육이 눈에 띄게 붙어 걸음이 빨라지고 오래 걸어도 덜 지칩니다. 반년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예전엔 엄두도 못 내던 일을 다시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게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사흘 만에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붙지도 않습니다. 통장에 매일 조금씩 저금하듯
매 끼니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오늘 넣은 콩 한 줌은 당장 표가 안 나도 반년 뒤 두 다리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몸속에서는 지금도 조용히 근육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차례예요. 천천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첫째, 최근 반년 사이 걷는 속도가 느려지셨나요? 둘째, 앉았다 일어날 때 무언가를 짚어야 하시나요? 셋째, 페트병이나 반찬통 뚜껑을 여는 게 힘들어지셨나요? 넷째, 예전보다 자주 헛디디거나 휘청하시나요? 다섯째,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시나요? 여섯째, 한쪽 다리로 잠깐 서 있기가 어려우신가요? 일곱째, 고기나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못 드시나요? 여덟째, 아침을 국에 밥으로만 때우실 때가 많으신가요? 이 8가지 중에 셋 이상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둘이라도 오늘부터 챙기시면 좋고요. 하나도 없으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습관을 계속 지켜가세요. 점검해보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아셨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90이어도 근육은 다시 붙는다는 걸 오늘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한 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한 끼 놓치셨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다시 챙기면 됩니다. 일주일에 대 6번만 지켜도 충분해요. 너무 빡빡하면 오래 못 갑니다. 느슨하게 그러나 길게. 이게 근육을 평생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마음 편히 오래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이 근육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 거의 모든 곳의 재료예요. 피부도, 머리카락도, 손톱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더디 아무는 것도 단백질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면역세포도, 몸속을 도는 여러 일꾼도 다 단백질로 지어집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잘 챙기시면 근육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좋아집니다. 상처가 잘 아물고 피부에 생기가 돌고 잔병치레가 줄어듭니다. 특히 수술이나 큰 병을 앞두신 분이라면 미리 단백질을 넉넉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몸의 재료가 넉넉해야 수술 자리도 빨리 아물고 회복도 빠르거든요. 입원하시기 전 몇 주 동안 콩과 두부, 생선을 잘 챙겨 근육을 저금해 두세요. 그 저금이 회복실에서 여러분을 빨리 일으켜 세웁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근육 저금통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건강할 때 넣어둔 근육이 아플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콩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콩은 땅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고기와 달리 혈관에 부담을 주는 기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혈관을 지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채우면서 동시에 심장과 혈관까지 돌봅니다. 게다가 값은 고기의 몇 분의 1이고요. 이만한 재료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된장과 두부, 콩밥을 늘 곁에 두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전통 밥상을 다시 볼까요?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각종 나물, 생선 한 토막의 잡곡밥. 사실 우리 옛 밥상 안에 오늘 말씀드린 답이 거의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서양식 비싼 식단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소박한 밥상이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밥상이었던 겁니다. 다만 요즘 우리가 밥과 국, 김치에만 치우치면서 그 안에 단백질을 놓쳤을 뿐이에요. 두부 한 모, 콩 한 줌만 다시 상에 올리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하나에 더 답해 드릴게요. 아침에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럴 땐 마시는 형태로 시작해 보세요. 콩가루를 탄 두유 한 잔, 그릭 요거트에 과일을 갈아 만든 한 잔이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씹기 싫은 아침에도 후루룩 넘어가거든요. 조금 익숙해지면 두부 한 조각을 더 하시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밥상을 차리려 하지 마세요. 한 잔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자식들이 걱정하며 비싼 영양제를 사다 주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식의 마음은 참 고맙죠. 그 마음을 받으시되 진짜 필요한 건 값비싼 통이 아니라 매일의 밥 한 술이라고 알려주세요. 오히려 자식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면 어떨까요?
영양제 대신 좋은 콩과 두부, 생선을 함께 장봐달라고요. 그리고 가끔 함께 밥을 먹자고요. 부모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좋은 선물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함께하는 한 끼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3 최영달 씨가 그러셨어요. 자식이 사다 준 영양제가 서랍에 그득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혼자 드시는 끼니는 늘 국에 밥이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주말마다 자식들과 함께 장을 보고 콩과 두부를 넉넉히 사다 냉동해 두셨어요. 혼자 드셔도 꺼내 데우기만 하면 되니 끼니가 든든해졌습니다. 반년 뒤 최영달 씨는 서랍 속 영양제보다 냉동실 속 콩이나를 살렸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냉동실에도 오늘 콩 한 봉지를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를 봉양하고 우리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우리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면 감지덕지하며 일터로 나갔던 게 우리였죠. 우리 손으로 이만큼 살림을 일으켰고 우리 등으로 가족을 업어 키웠습니다. 그렇게 평생 우리 몸을 아껴 쓰기만 했지 채워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근육이 약해진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몸을 돌볼 겨를 없이 달려온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 다 키우고 한숨 돌린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챙길 때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한 끼의 단백질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우리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살림에도 콩을 삶고 된장을 담가 가족을 먹였습니다. 바로 그 콩과 된장 안에 오늘 우리가 찾던 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콩국, 된장찌개, 두부조림, 그게 사실은 우리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밥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밥상의 뿌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래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손주가 자라는 걸 오래 보고 싶고요. 우리 두 발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 자식이 마음 아파하니까 우리가 건강한 게 곧 우리 가족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우리 몸을 채워갑시다. 거창할 것 없어요.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콩과 두부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로 가면서 우리 함께 다짐 하나 해볼까요? 내일 아침 우리 밥상에 단백질 하나를 꼭 올리기로요. 두부 한 조각이든 콩 한 줌이든 달걀에 두부를 더한 한 접시든 좋습니다. 작지만 이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내딛는 겁니다. 혼자면 사흘 만에 흐지부지 되지만 우리가 함께라고 생각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은 아침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우리 이웃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국에 밥만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를 그분들도 알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 함께 건강해집니다. 한 사람이 알면 한 집이 바뀌고 한 집이 바뀌면 우리 이웃이 바뀝니다. 건강은 이렇게 나눌수록 커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이 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80이어도 90이어도 근육은 다시 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값비싼 약도 대단한 결심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부엌의 콩 한 줌과 우리 두 다리를 움직이는 매일의 15분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우리를 다시 씩씩하게 걷게 합니다. 우리 남은 삶을 우리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부디 우리 모두 두 다리에 힘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부엌부터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일 아침 우리 함께 첫 한 끼를 시작해 봅시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명절이나 잔치처럼 특별한 날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날은 기름지고 단 음식이 상에 가득하죠. 마음 편히 즐기시되 단백질 하나는 꼭 챙기세요. 전을 드실 때 두부전이나 생선전을 먼저 집으시고 갈비를 드실 때 콩을 곁들이세요. 떡과 한과에 손이 자주 가더라도 단백질 반찬을 먼저 한 술 뜨는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이틀 조금 과하게 드셨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다시 평소 밥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죄책감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드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국밥을 드신다면 고기를 넉넉히 넣은 걸로 고르시고요.
백반을 드신다면 두부나 생선이 있는 상을 고르세요. 분식보다는 한식 백반이 단백질 챙기기에 좋습니다. 커피숍에 가시면 달콤한 빵 대신 그릭 요거트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세요. 어디서 무얼 드시든 단백질 하나는 챙긴다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마음이 오래 힘들면 몸도 근육을 헐었습니다. 근심이 깊으면 입맛도 떨어지고요. 그러니 마음을 편히 갖는 것도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햇볕 아래를 걷고 작은 일에도 웃으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몸과 마음은 늘 함께 갑니다. 근육을 지키는 여정은 결국 더 밝게 사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함께 해주셨으니 핵심만 꼭 챙겨가세요. 먼저 60이 넘으면 근육이 조용히 빠진다는 것. 아프지도 티도 안 나지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이미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근육은 80에도 다시 붙는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이었습니다. 핵심 재료는 8가지였습니다. 가장 강한 콩부터 완전한 단백질 퀴노아, 고소한 풋콩, 든든한 병아리콩, 기름 없는 닭가슴살, 염증을 잡는 연어, 장을 지키는 그릭 요거트, 그리고 소화가 편한 두부까지요. 이 중 두세 가지를 골라 3끼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특히 부엌 선반의 흔한 콩 한 줌이 달걀의 4배가 넘는 단백질을 품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값비싼 보충제보다 이 콩 한 줌이 낫습니다. 그리고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 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눠 드세요. 그래야 근육 스위치가 3번 켜집니다. 둘째, 고기만도 콩만도 아닌 동물성 절반, 식물성 절반의 반반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을 드신 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더하세요. 재료와 신호가 만나야 근육이 자랍니다. 이 3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저 새로운 지식 하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손으로 짓는 것이라는 믿음까지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챙기면 80에도 90에도 2발로 씩씩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냉장고를 열어 두부와 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내일 장바구니에 딱 2가지만 담으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국에 밥만 말아 드시고 계실 우리 이웃과 벗들에게도 살며시 전해주세요. 한 사람이 알면 한 집이 건강해집니다. 부디 2다리에 힘이 넘치는 나날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곁에 있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